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앞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숨진 교사가 작년보다 10배는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소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온 교사들이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임용 2년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교하는 학생은 정문에 꽃을 두었고 다른 학교에서 찾아온 교사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선생님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아침부터 찾아왔고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려온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숨진 교사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교사한테 올해 초에 작년보다 올해가 1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많은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학생 민원이 이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사관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육당국은 충격과 함께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사흘간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에 조문이 따랐습니다. 최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모친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손을 잡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고 일이 터지고 뒷수습만 하는 군 당국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에 몇 번이나 실패하고 10년 만에 얻은 유일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잃은 모친의 절규가 울려 퍼지자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되자 최 상병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20살인 최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2달 전 신병 수료식을 치러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정북 정읍에서 빈소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최 상병이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어머니 생신에 소고기를 사온 착실한 외아들이었다며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늦게 오면 택시라도 타고 오는데 이제는 군대 가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걸어와서. 국방부 장관도 직접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최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는 고 최수근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에서 엄수된 뒤 유엔의 화장을 거쳐 국립임실 호국원에 안치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상암 광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중복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상암동의 기온은 24.9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조금 밑돌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2도가량 더 높은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이틀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 많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청주, 전주 모두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동쪽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살짝 지났는데요. 오늘은 소나기 지역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내륙에서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등 요란스럽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일요일인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전국 내륙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낮부터 밤 사이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것을 두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신중한 대응일 뿐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강 국방상은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미 군부에 상기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측은 자신들의 전략 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 그룹의 첫 회의에 맞춰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그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 미국 정부는 핵잠수함 기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대응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hen the two leaders met, this is something consistent when it comes to strategic deterrence, and it reflects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region.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면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을 통한 조치는 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군의 신중한 대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 동해에서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한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하는데 한미일 군사 공조에 맞선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고 불성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 의원에 대해 한 달 넘게 논의를 이어온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의원직 제명 권고였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저희 결정을 받습니다. 4차례에 걸쳐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제명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도 중 거래 횟수가 200번이 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총액이 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결정되는데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가 윤미향,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징계안이 폐기됐고 윤미향,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아직 윤리특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299명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관련 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이들 11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